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캡슐, 클래스, 객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거는 함수 목록인데요.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가 길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면 얘를 나눠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때 코드를 나눠서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본 도구가 함수예요. 그러면 코드를 만약에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함수가 많아지게 되고, 함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함수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수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얘네들을 묶는 단위를 저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묶게 되는 그런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묶인 함수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자원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묶어놓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함수들은 다 문자열 버퍼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저희가 출력 버퍼를 활용하는 그런 애들만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나니까 이걸 단순하게 묶여있는 녀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객체 지형을 얘기할 때는 실세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실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행위자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함수가 얘를 직접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얘가 살아있는 물건도 아니고 뭔가 주체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봅니다. 뭔가 이제 주체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주체가 얘가 아니라 뭔가 의인화된 그런 대상이 있다 보는 거죠. 역할자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한테 부탁하는 거죠. 뭘 통해서? 이 명령들을 통해서. 얘한테 정렬해 줘 라고 하면 얘가 정렬해 주고, 얘한테 뭘 찾아줘 라고 하면 얘가 찾아주는 거죠. 물론 의인화된 이 역할자가 코드에 묻어 있거나 어디 코딩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자는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애들이 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부탁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은닉화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원은 노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얘로 인해서 이게 묶이게 되는 거죠. 묶여서 얘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얘를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묶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캡슐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객체지형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의 역할명으로서 얘가 문자를 사용하는, 문자를 관리하는 녀석이다 라고 해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역할명이 있고요. 이 역할자가 이제 여러 명이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마다 뉴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죠. 이런 역할자를 10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뉴를 100번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출력 버퍼를 이용하는 것을 얘가 이용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누군가 하나를 여기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자가 이 출력 버퍼를 이용하게 되고 얘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감추고, 그리고 얘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 이게 바로 실세계 역할자를 여기에 들여가지고 만든 객체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뭐가 되느냐? 이 함수는 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객체 지형을 배우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서비스 함수라고 불러요. 서비스 함수거나 또는 메서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얘는 역할이 뭐냐? 출력 버퍼에다 데이터를 밀어넣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할명이에요. 이런 역할자 여러 개가 필요하면은 이제 실존하게 만든 녀석을 류를 통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역할자를 우리가 이용할 때 이게 100개가 만들어지면 각각 이름을 따로 부여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건 역할자명이지만 이거를 류에서 만든 녀석의 이름을 달게 되면 걔가 객체명이고요. 저희가 요거가 객체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 부여하는 이름이 객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객체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공간에 해당되는 버퍼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역할자에 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OS야 7좀 출력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형이 아니라 이렇게 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객체가 되고, 그 객체는 물론 공간을 만들긴 하겠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애가 따로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걔가 역할자인데 그 역할자에다 이름을 부여해서 걔한테 얘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함수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 객체 하나하나마다 역할자가 숨어 있다. 그리고 역할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함수를 통해서 내가 쟤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객체 지향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API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그때 사용되는 객체 형식 명칭을 많이 얘기할 텐데요. 형식 명칭은 이제 가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붕어빵 틀,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냈잖아요. 그 틀이 이제 형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틀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 객체 형식명은 이런 거예요. 메뉴. 저희가 만약에 이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그런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 메뉴판을 보다가 여러분들은 나 얘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메뉴판에서 자동차를 뜯어가지고 줄 거예요. 그죠? 아니죠.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입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동차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너 어떤 거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타입이에요. 그게 형식이고 이게 객체 형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 얘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 돼서 주문할 때 뭐 자동차 색깔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얘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들 옵션을 넣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한 내용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은 나 얘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얘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저는 K8을 신청한 건데 아직 공장에서 만들어진 않았어요. 일단 주문을 넣겠습니다. 주문을 넣게 되면은 유라는 연산자와 소괄을 이용해서 주문을 넣게 돼요. 형식 명칭은 얘인데 이제 얘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은 이때 공장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가 돼요. 와, 기분 좋죠? 앞으로 나는 얘를 다른 K8과 구분하고 싶어요. 왜냐면 K8이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K8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옵션에 똑같은 색깔의 K8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내 차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니까 이제 나무 색깔이에요. 나무 색깔이니까 난 나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K8이 만들어진 것에다가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은 나는 나무라는 녀석에다가 나는 K8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에다가 실존하는 제품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서 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료 형식이고요. 요거는 객체 형식이에요. 그래서 형식 명칭은 K8, 그다음 객체명은 나무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객체명으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절대로 주소라는 개념으로 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이름이다. 요 K8은 객체에 대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세 가지 명칭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모든 것들은 객체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객체라고 하는 녀석의 형식 명칭이 있고 형식 명칭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반드시 이름을 가지게 돼 있다. 그 이름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 공간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역할자에 대한 이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역할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그 객체를 활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